네, 여러분, 온라인 수업 다시 시작하지요? 수능 일주일이지만 코로나 상황 봐서 조금 더 확장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한번 봅시다. 일단은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수업 꼭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해방전국 첫 번째 광복 볼 거고요. 교과서 보고 빈칸 채우고 네, 수업 듣도록 합니다. 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이때 이제 플러스로 닌겐 선언도 한다고 그랬죠. 그 일본 왕이 자기가 인간이다라는 선언도 같이 합니다. 막 하고 다녀요. 미국이 그런 걸 의도해서 시킵니다. 한국인의 독립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거예요.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독립한 이유는 원자폭탄 때문이지요. 그래서 연합국에 승리한 결과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 수립은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5년 8월 미국은 소련한테 제시를 해요.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양국이 군대를 진주시켜서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동그라미 치세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38선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이남 지역은 미군이 관할하게 되는데요. 이 핵심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을 누가 하나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관할한다 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 왜 38선일까요? 미국이 제시한 거거든? 소련이 미친 듯이 남하하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소련이 너무 남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지선을 긋고 싶었는데 한반도에 왜 38선일까요? 북이 39도선도 있고 37도선도 있는데 왜 38선일까요? 그냥 38선? 중간이니까? 중간이면서 미국 입장에선 이 지역을 꼭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사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뭣도 없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미국은 도대체 어느 지역을 꼭 본인이 관할하고 싶었을까요? 네, 맞아요. 경성. 당시에 이제 경성, 지금의 서울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를 중심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소련이래요. 서울, 경성은 꼭 미국 관할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경성, 이 서울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38도선을 제시합니다. 37도선 하면 거의 대전 느낌이고요. 39도선 하면 평양이 걸칩니다. 평양이 걸쳐요. 그렇기 때문에 39도선을 제시했을 때는 소련이 거부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고 37도선은 서울을 내어주니까 38도선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오늘 놀아요 이렇게 띡 던져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응 아니야 수업할 거야 이렇게 보통 많이 하니까 미국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던져볼까? 던졌는데 소련이 물어요. 그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하려고 합니다. 무장해제를. 네. 그래서 38선이랑 휴전선은 달라요. 38선은 직선입니다. 위도이기 때문에 직선인 반면에 휴전선은 우리의 이제 전쟁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쪽을 뺏기기도 했고 북쪽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거. 38선을 기준으로. 네. 그래서 김일성 별장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선생님, 김일성은 북한 사람인데 왜 별장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왜냐? 이 38선 북쪽 지역, 이 고성입니다. 고성. 이 고성에 김일성 별장이 있어요. 기존에는 38선 북쪽이어서 북한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어디가 된 거야? 남한이 된 거죠. 고성은 사실 경상남도에도 있어요. 경상남도 고성은 공룡 발자국이 유명한 고성입니다. 반면에 이 북쪽은 이 김일성 별장이 있는 고성. 나중에 군 생활을 여기서 하면 이제 조금 힘들겠죠?
인제, 뭐 철원 이런 데 가면 진짜 힘듭니다. 연천, 화천, 뭐 양구 이런 데 가면 진짜 힘들어요. 철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동네고요. 그다음에 침 뱉으면 얼어요. 바닥에 침도 못 뱉게 합니다. 철원 같은 지역은 뭐 악명 높은 군대들은 다 여기 있고요. 인제는 그 유명한 말 있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인제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진짜 시골이어서 인제에는 원통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원통 인제가 여기입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제 사람들이 들으면 뭐 많은데라고 하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입니다. 어쨌든 이 지역 38선과 휴전선은 다르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네요. 미군은 근데 왜 미국 소련이 나올까요? 왜 미국 소련이 나올까? 왜 미군과 소련군이 나올까? 이건 간단해요. 우리 한반도가 아주 작은 땅이지만 이 한반도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일본 있고 미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콜드워 적어두면 좋아요. 이제 냉전의 시대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냉전의 시기입니다. 직접적인 폭탄을 막 쏘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폭탄을 쏘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이념적인 대립을 하는 것을 냉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여기 있죠. 미국. 그리고 일본은 직접적으로 미국이랑 싸웠기 때문에 일본군의 무장해제나 일본과 관련된 것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소련은 러시아니까 여기에 있죠. 중국은 사실 자유주의 진영인 국민당이 진짜 잘 나가고 공산당이 약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즈음에 가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의 직전까지 갑니다. 정말 세력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음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반도가 중요한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공산화돼 버리면 일본도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소련 입장에서 보면 이 한반도가 자유주의 진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소련과 국경을 맞닿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핫한 플레이스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미군은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고 군정청을 설치해서 통치하는데요. 남한을 어떻게 통치하냐면 간접 통치합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직접 통치합니다. 직접. 그 누구도 믿지 못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친일파가 다시 정권을 잡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공산화를 막는 거야.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다 필요 없어. 한반도가 빨갱이 집단만 안 되면 돼 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모든 단체들을 다 무시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남한을 직접 통치합니다. 현상을 유지, 밑줄 치세요. 현상을 유지해서 새로 수립될 정부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 중점을 줍니다. 새로 수립될 정부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여야 돼? 공산화가 되지 않는 빨갱이가 아닌 정부가 수립되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일제히 식민통치기구, 관료, 경찰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친일파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왜? 현상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친일파를 쓰는 거지. 친일파가 상관이 없으니까요.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빨갱이 집단일 것 같거든. 일본이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쟤네 다 빨갱이니까 취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군이 그 얘기를 또 들어버려요.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등 자치기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빨갱이 집단이라고 생각했거든. 반대로 소련은 각 지역에서 결성된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해버립니다. 그래서 간접 통치예요. 이걸 보면은 선생님 미국은 직접 통치하고 소련은 간접 통치하니까 소련이 더 착하네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들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왜 직접 통치하고 간접 통치하느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직접 통치하고 간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소련에서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가만히 냅두는 거지. 이 대표적인 사람 김일성, 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이 공산주의자를 이
대표적으로 소련에서 활약한 김일성을 귀국시켜버리면서 김일성한테 정권을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김일성한테 권력을 몰아주고 야 통치해봐라 간접 통치를 시행합니다.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소련은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냐? 당연히 했죠. 누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운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운형은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말이 너무 길죠? 두 글자로 줄일 거예요. 어떻게 줄일 거냐면 건준 또는 건준위로 줄여서 부릅니다. 건준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여운형이 조직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조선 건국 동맹이죠. 그래서 광복 직후에 사회 안정과 식량과 필수품 확보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광복 직후에 사회 안정, 식량, 필수품 확보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일본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 사회 안정, 식량이랑 필수품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들은 건주는 미군이 진주했을 때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위해서 인공을 성립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성립하고요.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전환합니다.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자 우익 세력은 건준을 탈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올 때 우리도 임시정부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인민공화국을 성립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근데 이 인민공화국이 좌파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우파가 그냥 탈퇴해버리는 거. 미국은 이 단체를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빨갱이 집단일 것 같으니까. 광영 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함.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이 일시적 과도기에 좀 중요를 두고 싶어요. 이 강령을 보고 건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일시적 과도기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떠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이 과도기 단계를 일시적 과도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광복 이후에 이제 다른 주요 인사들,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걸 합니다. 김성수 같은 사람들은 한국민주당을 창당해요. 한민당이라고도 부르고요. 동아일보 만들고 고려대학교 세웠는데요.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일본 친일의 행적을 많이 했다는 게 한계점이고요.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독촉을 조직하고요. 김고등 임시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서 한국독립당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길지 않네요. 생각보다 12분 정도인데요. 조금 깊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외우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 이제 나와 있어요. 모공과 점은 좌우에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있다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모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삼상회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3국 외상회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거 일시정지하고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수업 다 들으면 외워질 거예요. 마치 봉청참참참처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차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 점은 정이에요. 정읍 발언입니다. 이승만이 이 정읍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이 무엇인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 그리고 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순서 맞추시오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공과 점은 좌우에 있다. 모공과 점은 좌우에 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차 미소공동위원회 정읍발언 좌우합작 운동 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이 짧은 대신에 내일 수업은 조금 다음 시간 수업은 좀 길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좀 제대로 참여해 보도록 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또 한번 보여줘야지.
미리미리 수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미룸충 선생님 전날이에요, 전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